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TV조선 3채널을 가끔 봅니다. 왜냐? 임영웅 씨나 트롯맨들을 보고 싶을 때 같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때 뒤적거립니다. 채널 3을. 그런데 운 좋게도 임영웅 씨와 우리 그 트롯맨들 오디션 첫 번째 무대를 보게 됐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용케 임영웅 씨 무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그때 내가 이거를 놓치고 봤었네, 이게 또 새롭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트롯맨 6나 임영웅 씨나 이런 사람들은 봐도 실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집중해서 봤습니다. 임영웅 씨가 그때는 얼굴도 좀 가무잡잡하고 머리도 그때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좀 지금 대비 사실 좀 촌스러운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가 노래하기 전에 한 말, 군더더기였고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임팩트가 강했습니다. 한 여자를 지키다 여러분을 지키러 나온 트롯 영웅 임영웅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호기심, 밀당이죠. 이 문장에서 임영웅 씨는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지켜? 그럼 또 여자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귀를 쫑긋하게 일단 귀를 열게 합니다. 임영웅 씨가 밀당의 귀재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물었죠. 한 여자가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나를 힘들게 지금까지 키워줬었는데 엄마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 바램에 들어있는 이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그 가사를 아마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고, 엄마가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몰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30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30이 넘어서야 엄마의 그 희생과 고생을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안에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도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돼라고 마음속에 원망도 사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소화를 해서 철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고생을 알게 되고, 아들 낳아야 소용없다는 그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미안해서 그 어머니에게 아마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임영웅 씨 어머니는 누가 부럽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임영웅 씨 어머니는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그 바램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지만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101명이 이제 이 본선에 올라왔는데 그 101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자로 꼽혔다 그럽니다. 이찬원 씨도 임영웅 씨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본인도 지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원 씨도 사람 보는 눈,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내용이 공유되지 않겠습니까? 그 합숙 기간을 통해서 아니면은 예선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이 됐었기 때문에 역시
본인들의 그 오디션 참여자들의 눈이나 시청자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스타도. 그래서 이러한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고 신지 씨는 효자네, 한마디 뱉습니다. 효자네. 그런데 제가 이거 좀 여담 같지만 임영웅 씨 그 마이크 든 오른손 손금이 어쩌면 그렇게 성공선이 진한지 모릅니다. 이건 뭐 여담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 바램을 부르면서 이 돌풍을, 미스터 트롯 돌풍을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노사연 씨는 벌떡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노사연 씨가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바램은 나만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라고 노사연 씨는 아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랑 부르는 것도 다르고 예술성도 나보다 낫다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역시 이러저러한 평가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 바램을 부르고 난 이후로 이렇게 임영웅 씨가 많이 눈물을 보인 적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자. 그때 많이 울고 나서 이제는 무대에서 그만 울자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웬만하면 눈물 보이지 않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자는 그런 마음을 굳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수 씨 그때 얘기한 거 저는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을 빼고 말하듯이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트렌드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모든 트렌드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되는지 그 노래를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담백한데, 노래가 부르는 것이 담백한데 그렇게 감동이 진할 수가 없다. 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임영웅 씨 또한 이런 평가를 받자 본인이 운 이유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났지만 내가 감히 이런 무대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감격해서 눈물이 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진성 씨 얘기했습니다. 진성 씨 그렇게 뭐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단점이 없다. 트로트의 큰 인재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임영웅이라는 사람. 노래 부르는 게 참 특이하네. 뭐 기를 써서 부르지도 않는데 감동은 진하네. 우리 가슴을 마구 와서 두드리네. 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김준수 씨도 놀라고 장윤정 씨, 조영수 씨 다 놀랬습니다. 테크닉이 좋다. 테크닉이 좋다는 게 노래를 부를 줄 안다는 거죠. 어쨌든 이찬원 씨도 이미 이때 임영웅 씨는 1등급이야 라고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